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처럼 지난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이 되는 날 대통령께서 특별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특별 담화 내용 중에 혁신벤처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혁신벤처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대통령님의 3주년 국민 대연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브리핑 해드리는 규제자유 특구를 통한 한국판 뉴딜을 활성화하는 문제, 그리고 비대면 분야의 혁신벤처 스타트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어떤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앞으로의 좀 더 활발한 전략적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도 업무 보고에서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민께 보고를 드렸는데, 즉 이것은 디지털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벤처 스타트업이 이제는 주역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의 첫 5월 10일 그 대국민 연설 이후의 첫 행보 역시 혁신벤처 스타트업 30세 이하의 대표를 만나신 어떤 그 행보에도 그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혁신벤처 스타트업 30세 이하의 대표를 그 문재인 대통령님과 만나는 그 행사를 주선을 했었는데, 그 행사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시대가 전환기라는 것을 물씬 풍겨주는 그러한 행사였었습니다. 그날 약 20여 명의 포브스지가 선정한 그 혁신벤처 스타트업 대표들이 왔었는데요. 아마 몇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서 느낀 그 특징은 우리가 그 1세대 기업, 삼성, 현대, LG 등 자수성가로 만든 1세대 기업들과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등 그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면서 만들어진 플랫폼형의 그 2세대 기업이 있고요. 이제 이분들이 그 앞으로 그 비대면 분야의 주력 부대가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정말 느낄 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께서 현장을 중요시한다라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도 강조를 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혁신 벤처 스타트업들과의 그 만남, 또 현장 행보를 좀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피력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브리핑 해드리려고 하는 규제자유 특구와 관련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구법, 이 규제자유특구법이 작년 4월에 시행이 됐고요.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이 작년 5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자유특구 기획단 입장에서 보면 1년이 지난 거죠. 내일 모레면 기획단이 출범한 지 꼭 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잔치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아마 그 성과가 있으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시 조직으로 처음에 탄생을 했지만 그간의 추진 경과와 또 정책적 목표 의지, 그리고 추진 성과 등을 반영이 돼서 2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한국판 뉴딜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젠다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명실상부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고,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개 특구에서 총 84개의 규제 특례가 허용이 됐고요. 바이오, 미래교통, 정보통신, 자원에너지 등 4개 분야 231개 기업이 실증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정한 규제자의 특구가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성과 평가는 각 특구별 특수성을 반영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시켜서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서 규제 자유 특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평가 방법은 지역 특구법에 따라서 평가를 했고요.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규제 특례 활용 실적 등을 반영을 해서 성과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작년에 1차로 지정된 7개 특구에 대해서 특구 지정 후에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평가입니다. 작년에 첫 번째 지정된 7개 특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은 블록체인, 대구는 스마트 웰리스, 세종은 자율주행, 강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은 이모빌리티입니다.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 7명으로 평가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면 및 대면 평가를 진행을 했고 특구 운영 1년 이내임을 감안을 해서 지자체의 재정적, 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신규 사업 발굴과 전문 인력이 집중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 그리고 투자와 기업 유치가 활발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로 평가됐습니다. 나머지 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 등 5개 특구는 보통 평가를 받았고요. 미흡한 특구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대 내에 블록체인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또 34개 기업이 블록체인을 접목한 금융, 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 38개의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이 매우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지정된 지 6개월 이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구 사업자인 GS건설이 1,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통으로 평가를 받은 나머지 5개 특구도 투자 유치, 공장 준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 2차 특구를 포함한 14개 특구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평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구의 정책 목표, 특구 내의 창업, 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할 계획이고요. 특구는 지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ESS, 수소, 에너지, 자율주행, 무인 선박 등 특구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 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특구 옴부드만을 통한 현장 점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점검 결과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 지원 사업비 삭감이나 지정 해제 등의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후 관리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운영을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서 특구마다 조금씩 이 실증 작업이 주춤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각 특구별로 본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 특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비대면 원격 의료 실증 착수를 위해서 1차 병원이 7개가 추가가 돼서 총 8개 병원이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이달부터 30-40명의 혈압, 당뇨,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원격 모니터링부터 시작을 하고 추후에 진단 처방까지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 특구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강원 특구의 실증 작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단 처방이고요. 하나는 생체 모니터링이고요. 하나는 포터블 X선 진단 시스템을 통한 실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진단 처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생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을 위해서 심장에다가 패치를 붙이고 이 패치를 붙인 사람이 어떤 산에를 올라간다든지 심장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이 이렇게 급격한 뭔가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패치 신호를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의 어떤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터블 X선 진단 시스템 실증과 관련해서는 강원도에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 이 군부대 내에 이 포터블로 X선 이 촬영 기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진단 시스템 진단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종특구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종특구는 이달 말부터 주거단지와 도심공원에서 자율차 운행 실증이 시작됩니다. 저도 이거 시작되는 날 이 현장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는데요. 실리콘밸리 창업 후에 국내로 역진출한 팬텀 AI 코리아가 있습니다. 이 팬텀 AI 코리아가 새로 참여를 해서 국내 미래차 산업 발전에 동참을 했고요. 또 도로의 안전한 인프라 구축 운영을 위해서 네이버 시스템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시스템이 참여하게 되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자유특구단이 3차 규제자유특구를 곧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규제자유특구단이 하는 일이 이렇게 지정된 특구에 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특구도 또 신규 지정을 해야 되죠. 올해도 11개의 지역에서 17개 특구 사업 신청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요거 발표는 언제쯤 하시게? 예? 6월 말에요. 6월 말에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이 3차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1월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사업 보완 후에 지자체와 함께 이 규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에 대한 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금 전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말에 총리주재특구위원회에서 3차 특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디지털 경제 시대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말씀을 국민께 보고 드릴 때만 해도 디지털 경제가 뭐냐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느끼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19의 이 긴 터널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상당히 앞당겼고요. 이 국민적 인식이 앞당겨짐에 따라서 디지털 경제로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는 그 프로젝트도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도 한국판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목요일날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비대면 분야의 성장세 이것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1, 4분기에 모든 성장세가 다 꺾이고 모든 것이 다 하락했지만 이 분야는 고용도 늘고 성장도 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시사하는 바가 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거치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덜 경제적 충격을 지금 현재 받고 지탱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여기에 대한 그럼 왜 한국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경제적 충격이 덜하냐, 뭐 많은 경제학자들의 그런 질문과 또 분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대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금 일찌감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비대면 분야의 주역이 혁신 벤처 스타트업인데 2017년, 2018년, 2019년의 투자 액수와 성장세를 봤을 때 이미 그때부터 이 비대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작이 됐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8천억 모태펀드를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적시 투자, 지금 와서 보면 엄청난 적시 투자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투자돼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지금 이 2020년 이 3년 동안의 그 성장이 지금 2020년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의 밑거름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재기도 일어나지 않고 왜냐하면 이 비대면 분야의 투자가 일찌감치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의 이 시스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진단 키트와 관련된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찌감치 R&D 투자라든가 또 저희가 긴급 승인을 받는데 식약처와 같이 노력해서 이것이 K 방역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지난해 일본과의 소재부품 장비, 일본과의 무역 분규에서 소재부품 장비를 지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뒤틀림 현상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소재부품 장비에 관한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충격이 덜했던 것 아닌가 이러한 저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규제자유 특구는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요. 이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부분과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규제자유 특구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부분은 강원도의 원격 의료, 또 대전의 감염병 공동연구시설, 그리고 울산의 데이터팜, 부산의 블록체인, 또 세종의 자율주행, 충남의 수소 드론, 그리고 대구의 로봇 특구 이러한 것들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이런 어떤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규제 자유 특구를 위한 규제 자유 특구 펀드를 지금 만들어서 여기를 좀 더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규제 자유 특구는 전남의 이모빌리티, 그리고 경북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울산의 수소 모빌리티, 제주의 전기차 충전, 그리고 전북의 LNG 사용차, 전남의 직류 중전 압송전, 그리고 부산의 LPG 선박 개조, 강원 충남의 수소 산업 이렇게 또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규제자유 특구 펀드를 통해서 앞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주력이 돼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